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챗GPT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툴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툴을 알고 모르고는 앞으로 챗GPT를 활용함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이 툴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거 아시나요? 구글이 챗GPT나 그런 비슷한 종류의 글들을 걸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기계가 썼는지 감시하는 거 정도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왠지 점점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챗GPT에서 쓴 글은 검색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하지만 이 툴들을 익힌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내피셜이지만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인 빙에서는 노출이 되지만 구글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구글에서는 구글에서 만든 챗GPT 같은 쓴 글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로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기사 한번 보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챗GPT 1억 달성, 인스타그램보다 15배 빠른 성장이라는 기사네요.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출시 2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억을 달성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서비스로 평가받는 인스타그램, 틱톡보다 빠른 역대 최고속 성장세다. 라는 내용들인데, 저번에 제가 제작했던 뉴스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잠깐 보시면 화상 외에 프로그램 팀즈를 시작으로 검색 엔진 빙, 오피스 등의 챗GPT를 응용할 방침이다 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당연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92%로 압도적이고 빙은 고작 3%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뺏으려 하는 거겠죠. 거기에 구글은 방어를 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구글 챗GPT에 맞설 제품 개발 중인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5천억 원 투자라는 기사인데, AI 패권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흐름을 잘 타서 일잘러가 되든 사업이 잘 되든 돈을 많이 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공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툴들을 이용하면 챗GPT가 쓴 것도 사람이 쓴 걸로 변환도 가능하고,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점수도 매깁니다. 앞으로는 더욱 이런 툴들을 잘 활용하셔야 노출이 잘 되고, 노출이 잘 돼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툴은 머린입니다. 이 툴은 구글의 챗GPT 같은 요소를 추가해서 검색에 좀 편하게 대화형으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챗GPT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구글을 모바일이나 PC로 실행시킬 때 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What is ChatGPT라고 검색했을 때 밑에 보시면 머린이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에 파란 서치를 클릭하시면 챗GPT처럼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슷한 것이 챗GPT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것은 아예 이런 식으로 챗GPT하고 연동돼 바로 다음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머린은 제가 좋아하는 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괜찮은 툴인데요. 바로 AI PRM입니다. AI 프롬프트 관리자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서 AI PRM을 검색하고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하시고 다시 챗GPT 새로 고침하시거나 다시 로그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퍼블릭 프롬프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온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퍼블릭 프롬프트는 공유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온 프롬프트는 자신만의 템플릿을 만들고 추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유 프롬프트의 토픽에서 카테고리를 보시면 SEO 프롬프트, 카피라이팅 프롬프트, 마케팅 생산성 프롬프트 등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에 맞춰 아래 내용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이지만 나중엔 유료로 전환될 듯 싶습니다. 무료일 때 빨리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아웃랭크 아티클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 아래를 보시면 Your Competitor URL이 보이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쟁사 글에 링크를 넣는 곳입니다. 한국어도 되는군요. 여기 한번 예시로 케토 다이어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국어는 아직 아닌 듯 합니다. 뭔가 아주 멍청해 보이는군요. 몇 년 전 GPT-1이나 GPT-2 모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우리에겐 더 기회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럼 영문으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글에 검색하고 영문 블로그 하나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영문으로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마치 제스퍼의 원샷 블로그하고도 비슷한 것 같네요. 제스퍼의 원샷 블로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이전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역시 엄청난 챗GPT입니다. 하지만 이걸 가공하지 않으면 쓸모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노마드 AI의 구독자분이라면 다른 분보다 빨리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스퍼를 사용하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잠깐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럼 다시 확장 프로그램에서 AI 컨텐트 태그를 설치해줍니다. 잠깐 번역하자면 인간이 작성했는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작성해주는지 걸러주는 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가입하시고 한번 아까 챗GPT에서 작성한 케토 다이어트 블로그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게 98.4%로 AI가 썼다고 판단하는군요. 이걸 모르는 구독자분이 이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제스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락 생성기에서 짧게 한 단락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탈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걸 검사해 보겠습니다. 오, 두 번째 건 100%로 사람이 썼다고 나오는군요. 대박입니다. 오늘은 전체 블로그를 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시로 잠깐씩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하는 김에 제스퍼 챗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스퍼 챗한테 케토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AI가 작성했다고 뜨는군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왠지 책 기반 AI가 쓴 것은 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하나 즐겨 쓰는 비슷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글에서 Writer.com AI Content Detector를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짧은 단락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검사해 줍니다. 제스퍼에서 쓴 것은 100%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챗GPT에서 쓴 것은 38%밖에 안 나오네요. 이왕 하는 김에 제스퍼 챗에서 썼던 짧은 단락도 검사해 보겠습니다. 어이쿠, 이건 사람이 썼다고 인식하는 게 5%밖에 안 되네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본 결과 제스퍼 챗이 알려준 것도 100%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케바케인데 챗GPT는 거의 인간이 썼다고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스퍼는 유료이고 챗GPT는 아직까진 무료입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이 툴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단 훨씬 나을 거라 자신합니다. 여러분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하면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툴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툴은 챗GPT의 약점을 보완한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챗GPT는 21년 정도까지의 데이터로만 학습해서 모델링된 거여서 그 이후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툴은 그 이후의 것을 웹에서 크롤링하여 정보를 보여줍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켜두었던 AI PRM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장 프로그램에서 웹 챗GPT를 검색해주고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챗GPT를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그럼 한글로 2022년 월드컵 우승 국가를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보의 제한인 2021년까지 밖에 모른다고 하네요. 역시 이것도 한국어로는 힘들 것 같군요. 뭔가 네트워크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아니면 지금 챗GPT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니 2022년 정보도 알려주네요. 여러분, 그냥 예시입니다. 이 툴은 이렇게 2021년 이후의 정보를 찾을 때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좀 더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해도 한국어로 알려주네요. 보니까 아래 설정을 한국어로 해놨네요. 뭔가 아직 한국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영어로 검색하고 번역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툴은 활용도가 그리 클 것 같진 않지만 배워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특히 영문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네 번째 툴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 툴들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유튜브 썸머리 위드 챗GPT입니다. 이 툴은 다른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을 블로그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툴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버는 방법이나 주식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리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또한 물론 한글보단 영어로 해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시 확장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썸머리 위드 챗GPT를 검색해서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트랜스크립트 앤 썸머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약간 오른쪽에 보시면 실타래 같은 걸 클릭해 보시면 바로 챗GPT로 넘어갑니다. 이분 유명하신 분인데 대략 보시면 미국 주식 분야에서 AI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저희와도 관련 있는 건데 구글이 은퇴한 창업자한테 SOS를 쳤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제작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AI 전쟁이라 할 정도로 이슈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툴은 복사 붙여넣기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읽고 있으니까 정말 큰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도 100만 명 모으는데 2.5개월, 챗GPT는 5일 만에 100만 명. 인공지능 활용해서 논문 쓰지 마라, 거기다가 교육계까지 패닉이랍니다. 제목에도 AI에 농락당하는 미대학, 한국도 시간 문제.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챗GPT라는 걸 통해서 숙제 다 끝낸다. 물어보면 논문까지 다 써준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A4 용지 한 장 수준으로 써와. 그러면 제가 이 챗GPT한테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답변해줘. 그럼 바로 해줍니다. 라는 문구가 다시 한번 들어오네요. 정말 끝내줍니다. 참고로 지금은 1억 명입니다. 뉴스 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챗GPT에서는 한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다른 확장 프로그램이나 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도 인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물론 구글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판도는 바뀔 수도 있고 바뀔 확률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네이버나 카카오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번 연도는 사활을 걸어볼 만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마드 AI 구독자님들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 이 방면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마드 AI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